안녕하십니까, 주식쟁입니다. 페노션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페노션 주가 흐름이 아주 민감한 구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런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런 면밀한 분석 후에 향후 주가 흐름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정확히 세워 놓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부탁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이거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들한테 아주 사소한 배려입니다. 이 사소한 배려가 저에게 아주 큰 힘을 줍니다. 너무나 큰 힘을 주기 때문에 저는 그 큰 힘을 받아서 또 여러분들을 위한 노력으로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페노션 주가 흐름은 한 2.7%, 3% 내외의 주가 흐름 나오고 있고요. 조금 더 눈에 들어오는 것은 거래량입니다. 1970만 주, 지금 장 중반 지나고 있는데, 오늘 이런 추세로라면 한 3천만 주까지는 주가 흐름, 거래량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모처럼 이슈가 하나 터져 주었죠. 이전부터 사실 주가에 반영이 되어야 될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당히 좀 왜 이 종목만 그 이슈에서 비켜나가는가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지역에서 지금 상당히 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인해 그 여파가 홍해 구역으로 좀 미치고 수에즈 운하까지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처럼 해소될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디서부터 비롯됐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종교적인 그런 분쟁으로 일단 근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둘 이슬람교와 그 유대교 간의 그 뿌리 깊은 그런 갈등 구조가 현재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 이 종교적인 리스크는 또 어디서 비롯됩니까? 그렇죠. 신념. 이 신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 하나가 죽기 직전까지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깊은 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지금 후티 반군이 이란의 지원을 얻고 이 홍해를 지나는 상선들에 대해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죠. 그리스의 상선이 후티 반군의 미사일에 맞았습니다. 그쪽에 미국과 영국의 해군이 출동해서 지금 상당히 방어 역할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만 한계가 있는 거죠. 지금 이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사실 이 구역에 이란의 해군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이란에 부딪히는 그런 갈등 구조로 확산될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많이 예상들 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사실 미국의 그 번영의 수호자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사실 영국과 함께 작전을 펴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이란은 사실 거의 맹주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역에서 이제 이미 예전에도 전쟁도 해봤던 경험이 있고 뿌리 깊은 그런 신념적인 이해관계가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 그 지역적 리스크에 대한 그 국제 글로벌 해운 물류 사태는 계속적으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돌아가요. 사실 이 싱가포르를 지금 기점으로 삼아놓지 이쪽이 지금 생산 구역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그리고 중국의 남동부 이쪽으로 해서 생산 거점인데,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이쪽은 소비 거점이죠. 유럽 쪽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최소 비용적으로 봤을 때는 50% 정도가 추가된다는 거예요. 50%.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약 21,700km를 돌아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5,000km를 추가적으로 좀 추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용이 그럼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이게 다 실적으로 반영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거 감안해야 됩니다. 감안해가지고 이런 이슈가 지금 현재 펜오션 쪽으로 미치고 있다. 이런 사실들, 그리고 기술적 흐름을 갖다 좀 더 면밀히 분석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향후 주가 대응책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소재로 향후 주가 흐름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묻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식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람들마다 다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주식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주식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러나 그 모든 이유는 단 한 가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돈 벌려고. 부자 되려고.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하고 계신 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식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결코 그 과정이 평탄치 않다라는 것을
바로 느끼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절박함에 빠진다는 거죠. 오히려 돈을 버는 상황보다 이런 절박함에 빠지는 상황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식쟁이들의 현실 아닌가요? 아마 주식을 조금 해보신 분들이라면 제 말에 아마 100% 공감을 하실 거예요. 시장도 어렵고 아니면 내가 가진 주식이 빠지거나 할 때는 이런 절박한 순간에 항상 빠지게 되는 게 우리 주식쟁이들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쟁이가 여러분들께 주식으로 부자 되는 팁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들이라고 믿고 있고요. 오히려 몇몇 분들에게는 뒤에 행위들의 개별적 분석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 조언이 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 가지 불편한 진실들을 몇 가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아주 급등하는 패턴에 이렇게 따라 들어갑니다. 고점에. 그래서 크게 물려버리죠.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보셨거나 고점에 물려서 한참 고생하신 경험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는 매수했는데 아래서 잘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올랐어요, 주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점에서 매도를 못하고 수익을 챙기지 못해서 도로 이렇게 제자리로 빠졌거나 아니면 뭐 더 심한 마이너스권까지 밀렸을 때 그런 종목군들 계좌에 한두 개씩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 다들 있을 겁니다. 맞죠? 참 지나보면은 어이없는 실수들인데 그런 실수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그런 실수들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미 습관이 되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하는 반복하는 실수들이 매매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를 못합니다.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은 기준 습관도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매매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는데 이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모멘텀이 될 만한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겪지 못한 경험들, 제가 아주 겪었던 특별한 경험을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름 주식을 오래 하셨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만이라도 하신 분들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을 구경하셨거나 아니면 매수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에코프로나 신성 델타테크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죠.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 요즘은 그런 종목들을 템베거 종목들이라고 하죠. 만약 이런 종목들이 에코프로나 신성 델타테크 같은 종목들이 상승에 대한 확신을 주고 거기에 매수 타점까지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 시그널을 준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실 그런 기회를 1년에 한두 번만 잡아도 바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몇 년이면 되지 않습니까? 참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시장에 아주 소수의 투자자분들만 그런 행운을 누리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나 공합게도 그런 종목들의 대부분은 무언가 다른 패턴의 움직임들을 미리 보여줍니다. 시그널을 준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상승이 나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의 흐름들을 면밀히 들여다본다면 어느 순간 매수를 해야 되는 신호들이 등장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징후들을 신호탄이라 합니다. 그런 신호탄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인을 보내드립니다. 대량 매수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거래가 급증하고 매매 일정 패턴에서 세력의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미세한 시그널이 주가의 흐름에서 포착이 됩니다. 그때 저는 신호탄이 쏘아지고 있구나라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중에 아무리 뛰어난 관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하더라도 시장에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을 전부 체크하면서 매 순간 명확한 시그널을 잡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마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좋아졌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작업들, 그런 움직임들을 자동적으로 체크하고 잡아주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시장의 움직임과 그에 따른 개별 종목들의 흐름들을 구성된 로직으로 체크하고 분석하며 그 중에 매수 가능한 소수의 종목군을 수집하여 타겟군을 형성합니다. 그런 다음에 해당 타겟군 종목들 중에서 실제 최적의 매수 타임을 보여주는 종목들을 재차 선별합니다. 그런 믿기 힘든 그런 과정들이 우리 바로 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한 실제 매매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리 가지 말고 방금 전 말씀드린 종목인 에코프로나 신성 델타테크와 같은 종목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구독자님들께 실존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보낸 내역이 기록되고 있는 문자바다라는 사이트인데요. 네이버에서도 검색이 됩니다. 전송 내역을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제목이 나오죠. 주식쟁이 2월 대박주 매수 에코프로. 자, 매수가 158,000원, 16만원 구간 3회 이상 분할 매수, 비중 30%.
1차 목표가 32만원, 중기 목표가 48만 이상. 내용이 이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목표가 도달 시 자유매도 진행하시고 대응 전략 변동 시 긴급 문자 발송 예정. 이렇게 상세한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발송 일자로 보겠습니다. 2023년 2월 7일 12시 반에 이 문자를 발송했고 전체 365분께서 이 문자를 수신하셨습니다. 자, 성공이죠. 365건. 자, 그럼 다음 종목인 신성 델타테크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문자바다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주식쟁이 단기 대박주 공략,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문자 내용을 보여드렸고요. 종목명 신성 델타테크, 매수가 14,500원, 15,000원 구간 분할 매수, 비중 30%, 역시 30% 잡고 왔습니다. 1차 목표가 3만원. 1차 목표가를 이렇게 좀 친절하게 전해드렸고요. 목표가 도달 시 50%, 보유 물량의 50% 자유매도 진행, 절반만 팔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2차 목표까지 보유, 그리고 2차 목표가 별도 문자 발송 해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발송일은 정확하게 2023년 7월 31일 오전 10시입니다. 이때는 오전 10시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고 전체 전송 건수는 413건, 총 413분의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문자를 수신하셨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절반에 대한 대응은 어떤 식으로 전개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문자바다라는 사이트에서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주식쟁이 신성 델타테크 긴급매도라고 이거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실시간 대응으로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신성 델타테크 종목명, 그리고 매도가 55,000원. 자, 14,500원, 15,000원대 잡은 겁니다. 이거 나머지 50%를 전량 매도하는 문자를 보내드린 겁니다. 그리고 수익 축하드립니다. 당분간 현금 보유하시고 다음 종목, 공략 종목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날짜는요, 2023년 8월 17일 10시, 오전 10시입니다. 시간 이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전송 건수는 488분. 기간 동안 좀 구독자분들께서 누르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자 메시지를 받으시고 에코프로나 신성 델타테크를 갖다 공략하신 분들,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실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죠. 에코프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이런 상승. 2023년도에 시장의 황제주로 군림하면서 10만원대 이전 주가가 15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기염을 토한 그런 종목이죠. 자, 신성 델타테크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종목을 어디서 공략했는지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시점을 확인해 보자면 제가 이 종목을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공략한 시점, 이 캔들상에서 제가 공략을 했습니다. 날짜를 보시면 나오죠. 2023년 2월 7일. 그렇죠. 이때 아침 주가부터 높게 출발했고 거래량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우리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한 종목 선별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 뒤로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실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이 이 10만원대 주가에서 150만원까지 갔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신성 델타테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사실 시장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던 종목이죠. 이 어마어마한 상승, 이슈를 타면서 움직였습니다. 이런 이슈 타는 테마 종목까지도 저 인공지능 시스템이 잡아냅니다. 자, 구체적인 시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을 공략한 구간이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날 공략을 해서 1차 목표가 3만원 바로 달성하죠. 바로 달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50%를 이때 수익 실현합니다. 50%를. 2배를 먹었습니다. 2배. 그렇죠? 50%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끝까지 가보자. 그리고 주가는 또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계속 상승 추세를 타면서 급등하는 패턴으로 결국 우리가 마지막 매도 물량 50%를 긴급 매도한 구간이 이 구간이 되겠습니까? 이 십자형 패턴의 캔들에서 저는 아직도 그 당시를 기억합니다. 이날이죠. 긴급 매도 문자 메시지,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 수익 실현하자. 긴급 매도 문자를 드린 그날 캔들이 십자봉이었습니다. 이날 저는 아침 주가 너무 높게 출발했고 그리고 위아래로 진폭이 아주 급격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매도 포착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량 긴급 매도 사인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이런 상승, 자, 아주 보수적으로 잡겠습니다. 에코프로에서 한 300% 정도, 3배죠? 3배 정도 잡고
신성 델타테크에서 1차 목표치에서 다 팔았다고 치겠습니다. 2배. 이것만 먹었어도 곱하기 하면 6배입니다. 계좌가 6배로 불어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진짜 양보해서 추출해낸 수익률입니다. 제가 보내드린 문자 내용대로만 하셨다면, 자, 이런 스토리가 남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나라고 인생 역전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역전 발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인생 역전의 발판. 주식으로 대박 내는데 무슨 자격증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자격이 있으신 겁니다. 다만 이 주식쟁이를 믿고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는 수고, 그리고 위 번호로 대박 혹은 쟁이 이렇게 문자 하나 보내주는 수고, 이 수고 010-4619-3569로 문자 하나 보내주는 수고, 그거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구독자님들께 에코프로 365분 신성 델타테크 413분입니다. 돈 받고 리딩해 드리는 거 아닙니다. 특별한 사회라든가 지인이라서 이거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유튜버는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인입니다. 그 인기는 좋아요와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커지는 거고, 그 인기로 저도 같이 커가는 겁니다. 그게 제가 유일한 바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과 더 정확한 대응 방법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부자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한번 누른다고 세상 안 바뀝니다. 아무리 바빠도 문자 한 통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수고로 대박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잘못된 편견과 이런 귀차니즘으로 대충 넘어가시면은, 저는 감히 그런 분들은 주식을 접으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주식을 보는 안목이 없으면은, 그래서 맨날 소주잔만 비우고 계신다면 적어도 주식을 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을 보는 눈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물고기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력을 회복해서 이렇게 물고기 잡는 법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챙겨가세요. 에코프로나 신성 델타테크는 한 1, 2에 불과합니다. 초단타든 단타든 단기든 중기든 그리고 매매 기법인지 수시로 문자 메시지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차니즘에 주저하고 계신 동안에도 어떤 영리한 분들은 주식을 즐기면서 수익률 계산에다가 잠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귀차니즘에 빠지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저 주식쟁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따라오시고 물고기 잡는 법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기본이고, 위에 번호 보이시죠? 위에 번호로 010-4619-3519 쟁이 또는 대박 이렇게 문자 하나 보내십시오. 누가 압니까? 인생 바뀌는 건 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좀 다들 아시다시피 예전에 이런 주가 큰 페노션의 실현이 있었죠. 지금 하림의 HMM 인수 과정에서 페노션 쪽으로 유상증자 3조가 추진될 것이다. 3조에 가까운 유상증자가 추진될 것이다라는 이유로, 이게 한 주당 1.5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시나리오인데, 이게 지금 주가에 부담을 줘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이런 해상 물류 대란에 대한 이슈가 쭉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잠깐 만연된 거예요. 그런 이유도 아마 이런 3조에 대한 부담,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이죠. 하림의 HMM 인수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는 사실 이미 주가에 거의 다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그 하림의 이 인수 과정에서 무산이라는 소식이 나온다면 오히려 주가는 반탄력을 보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간단하게라도 그 이슈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페노션과 관련해서 우선 협상자로 HMM 인수 하림 우선 협상자로 지정되었다.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아닙니다.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런 거 6조 4천억으로 매수하겠다. 근데 문제는 여기죠. 인수금융으로 2조 원 조달. 이게 이자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물론 금리가 내려간다 하지만 지금 당장 아니고 지금 상당히 금리가 높은 수준이에요. 여기서 2조 원을 갖다가 인수금융으로 조달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미지수입니다. 모르겠어요, 사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게 지금 이게 역적이죠, 이게 주가 이런 흐름 만들어 온 겁니다. 이것도 사실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림지주가 페노션의 지분 54%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유상증자에 참여할 시에는 얘네들이 1조 6,400억을 부담해야 돼요. 과연 얘네들이 돈이 있는가 이거예요, 하림지주가. 이것도 미지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JK 파트너스에서 7천억을 갖다가
같이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6조 4천억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애들이. 근데 이게 요네 회사가 이게 사실 크고 막 엄청나게 단단한 회사가 아닙니다. 이 지원은 받겠습니다만 이에 따른 대가를 어떤 식으로 지불할지에 대해서도 또 미지수입니다. 그렇죠? 이 부진은 이거는 사실 뭐 이제 개발 쪽으로 잡혔고 금호아시아나 사례로 승자의 저주가 이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게 돼야 되는 거지 아직 우리가 여기서 뭐 확정적으로 이런 주가 하락을 그대로 굳히는 그런 마인드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좀 지켜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좀 많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보시면은 아침장 초반에 주가가 팍 올랐어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해상 물류 대란 이슈 때문에. 근데 오늘 어때요? 지금 시장이 막말로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2.3% 마이너스. 이건 폭락이에요. 마이너스 2.3%. 역시 비슷하게 코스닥도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2.3% 정도 넘게 빠지고 있어요. 이런 폭락 장세가 지금 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슈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겁니다. 왜 시장이 빠지는지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환율 쪽으로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이 환율이 폭등을 하고 있어요. 좀 아까까지만 해도 0.몇%였는데 지금 1% 이상 또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환율의 상승 구조가 지금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매를 하기 힘든 외국인들의 매물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수급 구조가 그렇습니다. 매매 현황을 살펴보자면 외국인들이 지금 어마하게 팔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거래소에서 6천억 그리고 코스닥에서 한 2천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선물시장에서 지금 1조 원을 넘게 팔고 있어요. 1조 1천억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 구조, 환율 상승으로 인한 외국인들의 매물 공세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에서 좀 살짝 좀 불편한 그런 이슈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분차트로 보자면 아침에 지금 이슈 때문에 치고 올라가는 주가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참 답답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정도 구간에서는 실시간 대응을 했어야 돼요. 실시간 대응을. 근데 이게 쉽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 좀 이슈가 좀 더 살아서 불붙을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 때문에 대응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실시간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은 이쪽으로 쟁의 혹은 대박 아니면은 펜오션 이렇게 문자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이런 장 분위기.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막말로 이 펜오션 관련해서 여러분들 뭐 전략을 제대로 짜는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움직임에 그냥 순응할 뿐이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들 다 살펴가십시오. 그대로 받아가십시오. 예. 자, 저는 사실 뭐 결론을 내드리자면 뭐 여기서 실시간 대응을 제가 해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시간 대응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이 번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활용해서 문자 하나 보내주시고 여기서 전략을 짠다면은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슈가 이미 반영이 되는 시점이 놓쳤어요. 타이밍상. 해상 물류 대란에 관련해 가지고 펜오션이 어느 정도 그 상승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놓쳤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태이고 수급적으로도 좀 시장에 부담이 되고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여건적으로 좀 불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펜오션 쪽의 주가 상승 지금 이슈를 타는 상승보다는 저는 이제 이 회사의 본질 가치와 미래 가치를 따지는 아주 긴 안목으로 들어오는 매수 물량들을 좀 기대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다고 이점에서 뭐 파냐? 아니에요. 사실 매도 타이밍도 놓쳤어요. 이때 사실 좀 매도 전략을 좀 구사했어야 되는데 이때 장대 음목 나올 때 그리고 그 다음날 들어줄 때죠. 이렇게 그런 때쯤에 좀 이렇게 좀 과감하게 좀 정리할 거 정리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냥 저는 사실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하렘의 인수 전략 자체가 미지수고 그 미지수가 불발로 끝났을 때는 주가는 반탄작용을 일으킵니다. 바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탄력으로 인해서 이 구간 이 하락 전에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이상으로 저는 주가가 뜰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 펜오션의 가치가 시장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때 들어올 때 거래량이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거래량들이 어마어마하게 쓸 겁니다. 그러면은 수급에 따른 손바퀴 현상을 노렸던 물량들 그리고 기술적 흐름을 조금 더 이해하는 물량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마무리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져가십시오. 일단 홀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하락 시 장중 눌림목 분할 매수 대응.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안목이 되시는 분들만 좀 실행해 주세요. 이거는 좀
무작정 뭐 타점 잡으라는 말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내가 기술적 흐름에 대한 안목이 있고 감각이 있는 분들은 이거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간이 좀 많이 빠져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내가 좀 비중을 좀 늘리든가 아니면 평균 단가, 이 빠지는 과정에서 팔지 못했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좀 낮추고 싶다 그러면 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쟁이 혹은 대박 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페노션도 괜찮고요.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 돈 안 받습니다. 돈 받는 거 아니에요. 무료예요. 무료이기 때문에 이 문자 보내주시면은 추가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타점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비중 단가를 낮춰놔야죠. 비중을 늘리더라도 조금 단가가 싸졌으니까 이 타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잘 잡아야지만 제일 하점을 공략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힘드신 장입니다. 힘장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행운과 건강에 함께 하기를 이 주쟁이가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